저번은 이제 7나노였는데 이번에 5나노에서 생산한다는 거하고 이름이 MTIA 10인데 뭐 다른 거보다는 이거죠. 결국 그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대형 빅텍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공생 그 파트너 정도로 이제 유지하기를 원하지 엔비디아의 어떤 지배당하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그 뭐랄까 이걸 자기들 위주로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전략적으로 잘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계속 좋아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지만 아마존, 뭐 알파벳, 메타 뭐 이런 쪽에 독자적인 칩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GPU의 보안 또는 대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타는 보안이라고 하고 저기 어디 구글 그 알파벳 구글은 대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생의 관계지 막그 경쟁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엇갈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메타 보니까 메타 광고가 지금 AI 혜택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오늘 뭐 기사 하나가 이게 지금 그 메타 플랫폼이 광고 시스템을 자동화했는데 이게 현재 광고 고객들의 비용은 높이는데 수익은 줄이는 이런 결과물이 자꾸 나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제 작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소매 업체들은 메타에다가 뭐라고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죠. 큰 고객들이야 이제 이런 거는 항의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갖고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가는 과정에 어떤 그런 일부 부작용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다음 엔비디아는 오늘 그 델의 델의 대만 대표가 엔비디아 GPU 공급 부족 끝낼 수 있다. 그래서 2월 GPU 공급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그러니까 어, 이 이야기는 공급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해석하면은 H100에서 H100에서 B200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B200 주문으로 가고 L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일부.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요거는 이제 이걸 줄이게 되면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건지 아니면 진짜 TSMC가 미친 듯이 만들어낸다는 뜻인지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요쪽 해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근데 델 AI 서버 배송 기간이 지금 40주 이상에서 8주에서 12주 엄청나게 줄었어요. 리드 타임이. 이렇게 음, 줄었대요. 그러면은 NVIDIA GPU가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이제 잘 지켜봐야 됩니다. 대만 내에 AI 서버 수요는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했는데 바로바로 그 수요가 다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자기 제품이 자기 제품을 이렇게 좀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에, 이걸 또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주는 건 조금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 그 가격 차이를 얼마 안 뒀기 때문에 B200으로 넘어가면 뭐 BT한테는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초창기에 잘 맞췄던 분인데 이 현재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이제 10% 빠지는 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인데요. 그래서 이번 매도세가 앞서 말했던 챗GPT 나온 이후로 10% 이상 하란 게 이번이 아홉 번째래요. 계속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별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요인으로 시장성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변동성,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가고
또한 뭐 AI 주식의 피로감, 그다음에 시크리컬 섹터로의 전환, 그다음에 실적 시즌 이전에 그 약간의 어떤 조정, 소위 말하는 그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그 메타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쟁 심화되는 부분, 경쟁 측들이 나오는 부분 이런 거 어, 하고, 또 하나 앞서 봤던 리드 타임 단축, 그러니까 수요 둔화, 요게 이제 수요 둔화를 시사하는 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결국 블랙웰 수요 증가 요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많이 구매한 사람, 그러니까 많이 구매한 쪽이 성과도 좋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광고 노출 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는데, 엄청난 그, 뭐랄까요, 성장성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빨리 많이 들여와갖고, 사용했더니, 소위 말하는 엄청난 효과를 낸 거죠. 그 다음에, 어,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그 AI 성장이 6%포인트 증가했어요. 다 엔비디아 GPU를 썼기 때문에 오픈 AI가 뭐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엔비디아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그 회사는 상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 거고, 또 뒤에는 뭐 이야기하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자기들이 H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FSD가 갑자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만 이제 얘 한쪽에 의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뭐 여름철 주가 조정 가능성은 뭐 항상 존재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지만 펀더멘탈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 행보는 추후 주가 강세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100달러 이야기했고, 아, 내년 PR 28배, EPS 성장률 40% 이상, 이렇게 계산해서 11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앞서 말했던 엔비디아하고 고객과의 관계는 결국 그 큰 고객들하고의 그 경쟁은 어쩔 수 없어요. 경쟁은 이제 뭐 맞부딪히는 부분이죠. 누구 하나 종속되기를 원하진 않을 겁니다. 경쟁과 함께 공생하고 뭐 이런 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TPU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현재 제미나이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훈련조차도 구글은 이제 그 엔비디아 거를 안 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나온 블랙웰 시리즈는 또 고객이 원하는 그 클라우드 고객이 블랙웰 서버를 쓰는 이걸 요구를 하니까 이건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이렇게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누군가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하고 이런 그 구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왜 이런 그 공생 관계나 이런 게 되냐? 엔비디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그 강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총 소유 비용 우위 강조인데요. 이게 이제 간접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상당히 그 비용 우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쓰는 것보다 비싸도 얘를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AI 프로세스 슬롯 자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ROI가 높은 그쪽 엔비디아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구글은 뭐 워낙 TP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아마존 앞서 요것도 프리미에서 좀 했던 내용인데 안 했던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이제 프라임 비디오 요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로 갈 수 있다. 이건 뭐 지나봐야 할 것 같고 AWS는 요게 중요하죠. 이제 비용 최적화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 약화되고 있다. 계속 작년부터 해서 약화되고 있다 했는데 이제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말은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비용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규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다. 어, 고객이 장기간에 걸쳐 더 큰 약정으로 갱신했다.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목격됐다. 일단 이런 거 보면은 그 AWS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거기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 그거고 또 하나는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약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이- 이게 목에 쓰는 건가요? 목캔디 같은 거, 뭐 이런 건가? 에드빌, 뭐 이런 게 있고, 항생제, 뭐 이런 있어, 당일 배송. 특히 몇 시간 내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약국도 거의 이제 아마존이 다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프라임 에어를 통해서 시간을 더 이제 단축시킨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중요하죠. 여기 이 부분에 이거는 결국 클라우드 위에 이제 자기들 구축해서 이제 서비스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존은 따로 뭔가 이걸 통해서 독자적인 비즈니스보다는 플레이스로 뭐 역할을 하는 거 부분이고, 헤드락 부분은 매우 순조로운 출발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보면 되는 것 같고, 매번 이 아마존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규모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있지만, 현재 온프레미스의 비중이 85%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로 계속 옮겨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건 뭐 계속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은 매년 나오는 멘트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 해야 할 게 이거죠. 뭐 다들 아시는 아마존 리테일에서 이커머스에서 AI를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할 수 해서 막 그게 가능한 건지 아직 그런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되면은 좀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생산성 향상된다는 거는 다들 이제 뭐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월 30달러 사용자 요금이 이제 시작점이 될 거다. 왜냐면 이 부분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과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오피스 제품이 현재 4억 명 설치 기반이 있는데 한 10%가 얼리 어답터로 사용하게 되면 코파일럿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게 지금 한 3년 안에 한 50에서 60%가 전부 이제 이렇게 코파일럿을 쓸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단 도입 속도가 좀 늦어질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 사용이 테이블 스테이크 필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 올카2라고 하는 이 모델을 지금 여기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테슬라처럼. 그래서 이 현재 보시면은 뭐 GPT-4나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런 학습된 뭐 특정에 특화되어 있지만 이런 현재 뉴럴 네트워크로 두뇌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다들 전 세계 데이터가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전 세계 데이터의 95%는 인터넷이 아닌 기업에 있다. 이게 가장 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테슬라는 요게 이제 15일마다 나오죠.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공매도가 좀 어,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3일째 이제 로보택시 그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로보택시 이전에 이 FSD 장착이 좀 이렇게 안정화될 거냐? 무료로 30일 판을 제공해 주잖아요. 30일 써보고 너희가 이제 갱신할 거냐? 아 진짜 돈 내려고 쓸 거냐? 이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북미 200만 명한테 이제 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갱신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한 처음이니까 한 10% 되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10%가 된다고 생각하면 현재 월 199달러거든요. 199달러니까 200만 명의 10%에다가 요거 연으로 계산하면 2,388달러. 음, 거기에 세금 요거 빼면 텍스 레이트 빼면은 거기에다 이제 35억 주 대충 계산해서 하면 주당 0.11달러 증가시킵니다. 그 EPS 올려주는 거죠. 어, 만약 20%가 되면은 0.2달러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20%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뭐 멀티프로 최대 60발까지 지금 주게 되면 주가가 한 13달러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단 한 13달러 정도는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연 2,388달러를 주고 이거를 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 많을까요? 차에 매년 저는 뭐 안 합니다. 네, 보험료에다가 뭐 네, 이것까지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높으니까 음, 결국 조금 낮춰서 99달러 정도에 하면은 이게 반 가격에 두 배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거보다 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데 너무 자기들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왜냐면 H백을 엄청 싸게 샀는데 돈을 들여서 H백 사고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장기적으로 다 뽑아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그 이야기하기로 어떤 기업보다 많은 H백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돈을 지금 H백에다가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FSD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 멕시코 기가 팩토리를 짓는 것도 연기시킬 만큼 모든 돈을 여기다가 지금 쏟아붓는 게 아닌가 싶은데 FSD 성능이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구조로 해야 돈을 최대한 이제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늘어나지. 일단 북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안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